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자, 기계식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바로 드시나요? 전문가들이 쓰는 키보드, 게임을 할 때 쓰는 키보드, 비싼 키보드.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아마 이런 느낌으로 기계식 키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품은 무엇일까요? 짠! 짠! 싱크웨이의 타이니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녀석을 언박싱해보고 이 녀석의 느낌은 어떠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겟잇! 싱크웨이의 타이니 매크 멀티 LED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뭐 앞면 뒷면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써있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열어주고, 그리고 열어보면, 맞다, 제가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2019년 3월 9일 기준으로 2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나와 최저가로도 가장 저렴한 키보드다 보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가장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설명서가 있긴 한데 뭐 이런 거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일단은 그런 스펀지를 제거를 해주고 열어볼까요? 정말 굉장히 사이즈가 작네요. 뭐 타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작겠지라는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작습니다. 일단 이게 사이즈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잠시만요. 자, 제가 쓰고 있는 커세어의 스트레이프 키보드죠.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완전 미니미니합니다. 완전 미니미니. 일단 뭐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건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스펙 시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키 스타일에 66개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텐키리스죠. 그리고 LED 백라이트가 탑재가 되었다고 하고요. 스텝 스컬처 2 디자인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링 레이트는 1000MHz고요. 가로 343mm, 세로는 129mm, 높이는 37mm, 그리고 무게는 804g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이 녀석의 축은 5템 위에 블루 스위치, 일명 청축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청축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은 누르는 건 굉장히 경쾌합니다. 와. 자,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면은 뒤쪽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단계 조절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패브릭이고 노이즈 필터까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렴해서 뭐 케이블 같은 거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그럼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물려보고 간단하게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소를 이동해보죠. 뿅! 이렇게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싱크웨이의 타이니 매크 기계식 키보드를 제가 세팅을 해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LED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일단 LED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펑션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꺼지고, 그리고 더 밝게, 어둡게,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드도 지원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LED는 고정인가 봐요. 따로 색깔이 더 화려하게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브레스 기능, 상시 모드 두 가지의 기능만 존재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0키도 없고요. 위쪽에 펑션 키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펑션 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단축키도 그렇고요. 굉장히 여러 곳에 펑션 키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키가 없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펑션 키가 없다는 거 일단 업무용으로는 사용이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타이핑을 한번 알아보죠. 제가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좀 해봤는데요. 솔직히 가격이 가격인지라 제가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통흘림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가격대에 비례해서 통흘림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광고하고 있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 물론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청축이라 그런지 오히려 그러한 소리들이 묻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청축을 쓰는 건가? 19,000원 후반대에서 금속 상판, 비키 스타일, 그리고 청축. 가격 때문에 제가 그런 건지 몰라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물론 당연히 5만원, 6만원, 그리고 10만원이 넘어가는 키보드하고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실망합니다. 가격대를 보셔야 돼요, 가격대를. 그럼 잠깐 게임도 해볼까요? 지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키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ESC를 잘못 누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적응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머라면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해봤으니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싱크웨이의 타이니매크 기계식 키보드 청축 2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으로 기계식 키보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판을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으로 마감했기에 마감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쾌한 청축의 느낌도 사용자에게 잘 전달이 되었기에 굉장히 저렴한 것 치곤 키보드 본연의 느낌엔 충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제 기준에선 아쉬운 점들이 몇 개 느껴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탱키가 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펑션키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상단의 펑션키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열에 있는 숫자키와 합쳐졌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펑션키를 누르고 본인이 원하는 펑션키를 눌러줘야 되죠.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였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물론 적응이 되면 괜찮겠지만 저처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약간은 혼동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백라이트 컬러가 고정인 것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안티고스팅에 대한 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원이 되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격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고, 가격을 생각해본다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을 더 줘서 3, 4만원대의 기계식 키보드로 가도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굉장히 타이트한 기계식 키보드를 갖고 싶으신 분, 키보드의 자금을 최소한으로 드리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에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키보드 AS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이거야말로 가성비 키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제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야, 그래도 청축인데 19,800원. 후.